한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10년 내에 무려 70%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와 정부 지원이 맞물린 건데요. 이 폐배터리 관련주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함께 만나보시죠. 시장조사업체 익스퍼스트 마켓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작년 2억 247만 달러에서 오는 2032년 약 3억 4,433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걸로 관측되는데요. 연평균 성장률은 6%로 추정했어요. 시장을 주도할 기업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린 라이언 등을 꼽았네요. 익스퍼트 마켓 리서치는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 역량을 높게 샀어요. 특히 대다수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습식 재련 공정이 효율성과 친환경성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봤고요. 이미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있어 산업 경쟁력을 육성하기 쉽다고 분석했네요. 하지만 아직 규제 장애물, 기술적 한계, 공급망 중단, 치열한 국내외 시장 경쟁 등은 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한국 배터리 재활용 시장, 이 폐배터리 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그 중에서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EMR이라는 시장 조사업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09년에 설립된 미국에 있는 시장 조사업체입니다. 별의 별 품목을 다 다루더라고요. 의약품부터 냉동 요구르트까지 다루던데, 아무튼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2032년까지 연평균 6% 성장을 예상한다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고속 성장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 배터리 재활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한국전지 재활용협회라는 곳인데요. 자원 재활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27조를 근거로 만들어진 그런 사단법인인데요. 재활용에 의무를 부여를 해가지고요.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에 소모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자의 의무 범위를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대상이지만요. 모든 전지는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쓴 전지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좀 재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활용 문제는 2차 전지 시장에서 더더욱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여긴 성일 하이텍 웹사이트인데요. 이 회사는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거, 이쪽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이 회사는 2차 전지를 이렇게 회수를 해가지고요. 방전과 해체, 열처리, 파분수의 과정을 거쳐서 배터리 파우더라는 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각종 광물을 추출해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광물들은 대체로 재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대표적이라면 역시 납축전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납축전지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이 납의 재활용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죠. 지금 많이 쓰이는 리튬 이온 전지에는 코발트, 니켈, 리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걸 다시 추출해내는 게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규제가 있어요. 바로 EU 배터리법이라는 건데요. EU에 수출하는 배터리에는 이런 재활용 광물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는 법입니다. 2036년 기준으로 니켈은 15%고요. 코발트는 26%입니다. 납은 85%고요. 리튬은 12%라고 해요. 사실 이런 광물들은요. 이런 광물을 추출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채굴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것 자체가 독성 물질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재활용 시장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배터리 재활용에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재제조나 재사용은 아니고요. 재활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물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SNE 리서치 자료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다이렉트 리사이클, 이거는 직접 재활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양극에 코팅된 물질을 물리적으로 뜯어내서 재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이기도 하지만은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아니라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식 공정, 습식 공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건식 공정은 용광로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분해하고 파수해가지고 그걸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광물마다 녹는 점이 다르니까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광물들을 추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장점이라면 공정이 단순하고요. 그리고 대량의 배터리도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쉽다는 점, 이런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단점도 있어요. 용광로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광로를 이용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통해서 탄소도 배출이 됩니다. 이런 점들은 단점이고, 그리고 리튬의 회수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풍이나 고려, 아연 같은 회사들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반대로 습식 공정은 여기 나오는 대로 전처리 그리고 황산 침출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이 방식이 대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화학 처리를 통해서 광물을 추출해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성일 하이텍 역시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회수율이 비교적 높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단점이라면 이 공정을 운영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폐수가 나온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성일 하이텍 그리고 에코프로 CNG 같은 회사들이 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의 문제점을 꼽자면은 역시 이것도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일 하이텍인데, 지난해 4분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 그러니까 적자 실적을 냈어요. 실적이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런 부진한 실적은 1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국엔 이것도 주춤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 재활용이라는 거는요, 그 폐 2차 전지에서 광물을 추출해가지고 그 광물을 매각하는 그런 사업 구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광물 가격이 어땠나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공급 과잉, 이 두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광물 가격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광물 가격이 다소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요, 여전히 수요와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른 회복세를 보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은 당장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소재 기업들과는 달리 그렇게 오버밸류가 심하지는 않다는 점, 이 점을 위안으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 이것과 맞물려서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성장 역시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단기적인 부진인데요. 당장 전기차, 그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역시 올해 들어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실적도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연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전기차 시장의 회복이 더 지연되거나 시점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한 시장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